전자기학 정리 세 번째 축전기하고 물질 속의 정전기장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임용고사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좀 보면은 축전기하고 사실 이제 축전기를 딱 축전기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축전기랑 관련된 게 약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 속의 정전기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축전기는 대부분 일반 물리 내용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 속의 정전기장은 전자기학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 전자기장이라고 전자기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일반 물리 수준에서도 풀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전자기학이라고 해서 어렵고 일반 물리에서 쉬운 건 아니에요. 일반 물리 수준의 문제가 오히려 풀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자기학과 일반 물리의 차이점은 전자기학은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 물질 속의 정전기장에서는 이 편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 P로 보통 많이 쓰고 대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D라는 걸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체 속에서의 뭐 전기장, 물질 속이라고 했는데 유전체 속이라고 생각해주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간단한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물질 속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고 그런 경우들, 대표적인 게 이제 축전기이기 때문에 축전기에다 갖다 붙여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전기라고 하는 거를 도입할 때 우선 개념부터 잠깐 설명하면은, 축전기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기 용량이라는 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얼만큼 전하를 가둘 수 있느냐, 저장할 수 있느냐, 그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플러스 전위를 주고 여기 마이너스 전위를 놓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양쪽에 전하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럴 때 여기에 얼마나게 많은 전하를 쌓을 수 있느냐, 이 양쪽에 전위차가 주어졌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하가 있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게 되면은 여기 전기장을 만들고 당연히 여기에 전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형성된 전위의 차이는 당연히 여기 있는 전하의 크기하고 영향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V가 Q하고 어떻게 비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비례하는 정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전기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전하량 나누기 전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전하가 많이 쌓을 수 있느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Q는 C 델타 V, 즉 델타 V라고 하는 전위차를 주었을 때 얼만큼 많은 전하가 쌓일 수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위를 준 이제 판이 있고 마이너스 된 판이 있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 속에 여기 왼쪽에 플러스를 주고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왼쪽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요걸 이제 축전기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여기다 가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냐? 그럼 전기 용량을 구하려면은 전기 용량 아까 정의를 했었죠. C는 델타 V분의 Q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V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위차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위차를 구하려면은 또 뭘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전기장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장을 구하고, 두 번째 전위를 구하고, 이거로부터 세 번째 전기 용량을 구하는.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도 축전기에서 나올 수 있고 전위를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기장과 그 다음에 축전기를, 이 전위를 배우 난 다음에 축전기를 도입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보통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전위를 배울 때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 풀어서 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이전에 보통 축전기를 많이 다루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하려고 뒤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자, 평형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전기장이 형성되냐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선 무한평면인 경우에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는 무한평면인 경우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 판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판이면은 오른쪽에 이쪽 방향으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쪽 방향으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네. 이쪽 방향으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도 이쪽 방향으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는 여기다 잘못 썼네. 요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그 다음에 는 이쪽 방향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거 검은색 이 플러스 판이 있고요, 마이너스 판이 있을 때 이 플러스 판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크기는 모두 다 2 입실론 제로분 시그마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판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입실론 시그마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얘는 반대니까 상쇄되고요. 반대니까 상쇄되고 요 가운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가 두 개를 더해줘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고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면적당 전하의 양이니까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델타 V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2dl 이렇게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A Q고 거리를 D라고 했으면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단위 전하당 전위당 그 전하의 양이니까 C는 어떻게 그러면 C는 델타 V분의 Q, Q를 이쪽으로 옮겨지면 남은 거는 입실론 제로 A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전기 용량 값입니다. 자, 평형판 축정이 이렇게 좀 간단하죠.
자, 원통형 축전기 문제를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축전기는 가운데 뭐 어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관없지만 전이차는 뭐 차이니까 부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요 가운데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 이 바깥에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전기 용량을 구하랬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전기장을 구하고요. 두 번째 전위를 구하고 세 번째 이 전기 용량을 구하죠. 그래서 전기장을 구할 때는 이게 뭐예요? 이 원통형이니까 가우스면을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주면은 윗면과 아랫면 날아가고 옆면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 옆면만 이 가우스 법칙 이 dA는 epsilon 제로분의 Q인 이거를 사용해주면은 왼쪽은 그 옆면에 대한 거,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은 E는 그대로 쓰고요. E 쓰고 2파이 R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우스 면의 길이를 L 썼네. 뭘 쓸까? 라지 L 쓰면 좀 그렇게 L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L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L 프라임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 선전화 밀도를 람다라고 해주면은 람다 L이 되겠죠. L 프라임이 되겠죠. L 프라임 없어지니까 전기장 E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근데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길이당 전하량인데 여기 보면은 토탈 전하가 Q고 그 다음에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람다는 L분의 Q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 그러니까 그거를 써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입실론 제로 L의 R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위를 구하려면 전위 델타 V는 마이너스 여기 가운데 A부터 근데 이게 사실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안에가 플러스니까 이게 부호가 반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VA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델타 V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플러스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니까 V A 빼기 VB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럴 때는 A, B의 E, D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저기에서 2파이 입실론 제로 L분의 Q 바깥으로 빼주면요. 이거를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이거 A, B로 순서를 바꿉시다. R분의 D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파이 입실론 제로 L분의 Q Ln A분의 B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전기 용량이죠. 전기 용량 C는 델타 V분의 Q. 그래서 이게 델타 V니까 이 델타 V 오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보내면은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제로 L 요게 되죠. 자,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안 나오고 K2를 써가지고 뭐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설명 여기서 잠깐 끊고 문제 다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